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4일 오후, 오전 아니고요, 미국 아니고요, 한국 마감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박사님입니다. 오늘 나침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자리를 못하게 되어서 저 혼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시장에서 관세에 대한 일부 유예가 발생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시장 반응이 나타났었는데요. 이 흐름이 한국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한국 시장도 양호한 한 주 마감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전일 대비 7.88포인트 0.31% 상승하면서 2591.05로 이제 2600선에 싹 다가서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7.04포인트 0.94%가 상승하면서 756.32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24년 들어와서 이제 딱 한 달 반이 지났어요. 한 달 반 지나는 동안에 한국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였나. 정말 24년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심어줬던 장이었고 가슴을 아프게 했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24년은 조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속도가 늦진 않습니다. 이제 한 달 반 지났는데요. 코스피는 2399.49포인트가 24년도 종가였습니다. 그때보다는 지금 현재 7.98%가 상승을 했고요. 사실 24년도 최악의, 전 세계 최악의 시장은 코스닥이었습니다. 81개 중에 거의 최꼴등이었었는데, 올해 678.19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756포인트까지 11.52%가 올라서 아주 발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으로 따져본다면 요거보다 코스닥보다 많이 올랐 시장이 별로 없어요. 눈에 띄는 시장 홍콩 항생 정도, 항생 중에서 항생 테크 정도만 그렇게 보여지고요. 홍콩 항생도 코스닥과 거의 비슷합니다. 11.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과 상승폭이 거의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자, 그러면 작년도 그 투자를 행복하게 했던 미국은 어떤가? 미국은 여전히 좋습니다. 차트 보시면 사상 최고가 근처에 계속 머물고 있고요.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5.09% 연초 대비, 전년 연말 대비 상승을 했고, 나스닥은 3.28% 상승, S&P 500은 3.96% 상승을 하면서 역시 미국은 미국다운 강한 흐름들을 지금 3년째 거의 3년 반 거의 4년에 이제 이르는 그런 시간 동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2년도 10월달 이후로 계속해서 쭉쭉 달리고 있는 미국 시장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니케이 시장이 지난 2년간 매우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들어와서 조금 엔화 환율도 강세고 금리도 오르면서 조금 다른 타 시장보다는 좀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케이 225는 전년 말 대비 1.78%가 떨어졌고요. 중국은 조금 엇갈리는데 본토 시장은 제자리예요. 지수상으로는 0.36% 빠져 있으니까 상하이 지수는. 그런데 이제 기술주나 이런 쪽은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시장별로 조금 많이 다른 흐름들을 중국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항생 같은 경우가 11.5%고 테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올랐으니까요. 자, 오늘 업종별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강세 업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강세 종목 숫자에 비해서 강세 업종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상승한 종목 수는 498개, 하락한 것은 307개, 보합 76개 종목을 기록했고, 코스닥에서는 768종목이 오르고 828종목이 내렸습니다. 116종목이 보합인데요. 그것 치고는 지수가 좀 올랐으니까 대체적으로 대형주들의 강세들이 보여줬고, 업종별로도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코스닥에서 강세는 보험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기계 장비, 음식료, 담배, 유통, 건설, 통신, 증권, 의료, 정밀 등등등등 이 상승을 했고, 하락 업종은 몇 가지로 제약되었습니다. 운송, 부품 업종이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일반 서비스 업종 등이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일반 서비스 업종에는 카카오 등이 하락이 좀 나타나면서 이런 하락을 했고요. 보험에서는 삼성전자와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초강세를 보여주었고, 기계 장비 업종에서는 삼익 THK,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 음식료에서는 삼양식품, 농심, 사조대림 등이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유통에서는 동서, 삼성물산, 신풍, 이마트 등 강세였고요. 건설업종 중에서는 SK 이터닉스가 가장 눈에 띄었고요. 태원건설 강세, 현대건설, DLENC 등이 강세였습니다. 자, 원자력 발전 관련된 두산 에너빌리티가 기계 업종에 있는데요. 이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 그 삼성화재가 가장 눈에 띄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고요. 하락 업종으로는 HD 현대중공업, 운송부품에서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하락을 나타냈고요. HD 현대중공업의 하락폭이 좀 더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력 송전 업체들 LS일렉, HD 현대일렉, 일진전기 등등이 상당히 많이 빠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자금 동향 상황 한번 살펴보면요. 고객 예탁금 은 52.9조로 전년도에 제가 혼자 방송했을 때가 약 한 50조 정도 되었었는데 그때보다 많이 늘었고요. 거래대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거래대금이 이렇게까지 거래대금이 줄었네요. 양시장 합산해서 뭐 16조 원 정도예요. 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양시장 합산해서 거래대금이 23조 원입니다. 거래소가 좀 많습니다. 13.4조 원이고요. 코스닥은 10조에 조금 미달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자, 신용장구는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 네, 이 신용장구가 급속하게 많이 늘었으면 지수 고점 신은 거죠. 근데 신용장구는 그렇게 늘진 않았어요. 그 코스닥에서는 좀 늘었습니다. 작년에만 12월 달에 6.5조 이랬었는데 지금 7.3조니까 뭐 1조 안 되게 좀 늘었고요. 거래소는 좀 미미하게 늘었습니다. 9.8조입니다. 그래서 합산 해서 뭐 16조가 조금 더 되는 수준이죠. 17조쯤 되네요. 17조. 근데 작년에는 방송할 때 16조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한 16조에서 보통 떨어지기 힘든데 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상승에 비해서는 그리고 거래대금 상승에 비해서는 신용장고는 거의 오른 게 없다. 그래서 어떤 수급상에서의 고점 징후는 한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면 거래소에서 그는 개인이 644억 매도, 그 다음에 외국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3,223억 매도, 기관이 3,644억 매수를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일 옵션 만기일에 따른 반대급부의 흐름도 있었다라고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1,841억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1,956억 매수, 그리고 기관이 130억 매수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디서 많이 장려를 했냐? KB금융, 삼성전자, 여기 두 종목에 아주 집중되었습니다. KB금 1253억 팔았고요. 삼성전자 1146억 팔았습니다. 크랩톤 260억 팔았고 카카오, 고려아이언 등도 매도를 했습니다. 매수한 종목으로는요. 현대차 812억, 포스코홀딩스 527억, 하이닉스 402억, 에너지솔루션 380억, LS일렉 340억 정에 매수를 해주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이제 상호관세가 4월 1일까지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에 전반적으로 시작부터 뭐 나쁘지 않게 시작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그동안에 이제 관세 등등 이야기 나오면 굉장히 어려웠던 업종들이 굉장히 좋은 모양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서 이제 그 업종별 흐름들 많이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관세와 관련되어서는 전기전자 업종들의 강세도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반도체 소부장 주식들의 상승도 업종으로 이렇게 갈리지 않지만 많이 눈에 띄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다는 것도 오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적인 흐름들, 화재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었죠. 삼성화재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삼성생명도 따라 상승을 했는데요. 삼성화재가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는 뉴스를 지난번에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사주 매입 소각은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지분관계가 막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이게 문제가 됐었네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에 승인을 신청했다는 뉴스입니다. 우량자산인 삼성화재 주식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정부의 밸류업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막 얘기했고요. 금융감독원의 절차에 따라서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심사 기간은 약 2개월 정도. 그래서 최종 인수 여부는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고 합니다. 현재 삼성 화재가 최근에 밝혔던 것은 자사주가 꽤 많이 있습니다. 15.93%가 있는데요. 2028년까지 이걸 5% 미만으로 줄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각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밸류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의 주주 구성을 찾아보면 삼성생명이 약 15% 가까운 삼성화재의 주식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사 소각이 진행이 되면 약 17% 정도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에 대한 지분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밸류업을 추가로 뭐 좀 더 하고 뭐 이렇게 된다면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화재의 지분이 약 20%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모회사와 자회사를 구분하는 법을 잠깐 언급을 하고 가면, 일반적으로 이제 모회사가 자회사야, 내 회사야라고 이렇게 편입을 하려면 지분이 50%가 필요합니다. 비상장의 경우는요. 근데 이제 상장의 경우에는 50% 상장 회사들 규모가 있으니까 50%가 아니고 30%만 보유를 해도 자회사 편입이 가능한데요. 근데 공정거래법에 따르면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상장 회사의 경우는 최소 20%의 지분을 보유하면 자회사로 인정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비상장은 40%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회사로 편입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회사로 편입하겠다고 한 거고, 밸류업을 위해서. 그런데 사실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알짜거든요. 이게 화제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삼성생명이 23년도 매출은 30조 매출에 영업이익이 2.4조 가까이 됩니다. 화재는요, 20조 매출이에요. 삼성화재 생명보다는 한 10조 적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은요 2.35조예요. 거의 비슷합니다. 굉장히 알짜 회사죠. 그러니까 삼성생명은 삼성화재를 먹는 것만으로도 밸류업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구영민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은 삼성생명의 자회사에 편입되더라도 사업 운영 및 거버넌스 측면에서 변경될 사항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자회사 편입 여부와 관계없이 삼성화재는 이사회 중심의 운영 구조를 유지하며 사업을 지속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정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편입이 뭐 거의 기정사실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또 강세와 약세가 심각하게 갈라진 업종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 두 업종이 비슷하게 갔었는데요. 바로 기계장비 업종과 운송부품 업종입니다. 기계장비 업종에서는 삼익 THK, 두산 에너빌리티가 눈에 띄는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두 가지 가닥이 되겠습니다. 삼익 THK는 LM가이드라는 걸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운송 전달 시스템, 이렇게 볼을 가지고 이렇게 쭉 아주 미세하게 잘 움직이는 거. 근데 로봇 할 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자꾸 휴머노이드 로봇만 생각하면 그런데, 산업 공작 기계에서, 그러니까 공작 기계니까 일종의 공작 로봇이 되겠죠. 이쪽에서는 이 이런 LM 가이드의 중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이제 일본에서부터 온 회사고요. 최근에 일본 THK가 로봇의 이제 시장에 진출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삼익 THK도 그러면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역시나 삼익 THK가 눈에 띄면서 오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삼익 THK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뉴스가 좀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협력을 해서 육축 다관절 로봇 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축이 6개인 다관절, 왔다 여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이런 거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과 물류산업 등에 폭넓게 활용될 그런 제품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삼익 THK는 카이스트로부터 인공지능 관련 근력 보조 웨어러블 로봇 기술을 이미 이전을 받았고, 이걸 26년까지 본격적으로 양산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삼성전자까지 협력으로 육축 다관절 로봇 만든다고 하니까 뭐 요즘 안 그래도 로봇에 대한 분위기가 좋았는데 아주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는 흐름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산 에너빌리티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간세는 구글에서 12일 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AI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력이 너무 많이 소용돼. 그래서 우리는 원래 있잖아, 신재생으로만 하려고 했거든. 근데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가스를 좀 쓸 거고, 그다음에 원자력까지 좀 써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구글이 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면, 중국과 AI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는 전력 수급에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시스템의 용량이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현재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천연가스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미국에 성장하고 있어서 괜찮긴 한데 기상 조건에 따라서 전력 생산이 달라진 단점이 있기 때문에 원자력이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고, 일부 거기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 관련주들은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사실 원전이 강세면은 페어로
짝짓기로 전력 관련주들이 강세거든요. 송전 관련주들. 오늘 송전 관련주도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LS일렉, 현대일렉, 뭐 일진전기, 뭐 등등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요 주식들이 많이 빠진 거는 이거 오늘 사실 관세 부과가 뭐 일종의 지연되는 효과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좋았는데 여긴 좀 반대였어요. 지금 수출한 거에 대해서 관세 얻어맞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뉴스들이 좀 있었는데요. 한국이 이제 이 변압기 같은 거를 세계 곳곳에 수출을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키아 등등등 수출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서 가장 크게 그 몫을 차지하는 수출 국가는 미국입니다. 네, 미국이 45% 정도의 그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도 얘네가 이제 수출을 열심히 하고 났더니 나중에 그 관세를 때리더라는 거야. 어떤 관세? 반덤핑 관세를 때리더라는 거지. 근데 기본적으로는 한 5에서 10% 정도 되지 않겠어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도 한번 60%씩 반덤핑 관세를 맞은 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하다라는 뉴스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아마 저것도 있을 거예요. 단지 이 뉴스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조금 휘청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반대 페어로 보면 오늘 앞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전기전자,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뭐 이런 쪽이 많이 강세를 보여줬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눈에 띄는 것들은 기판 관련 업체들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 기판 관련 업체들은 반도체 중에서 CXL이라는 반도체가 이제 곧 출시가 될 것이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강세였는데요. TLB는 상한가를 갖고요. 네오셈, 퀄리타스 반도체 등등 아주 강세를 보여줬고 그 외에도 그 PCB 업체들 있잖아요. 그쪽들로 뭐 심텍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근데 그 어떤 뉴스냐면요. 하이닉스가 드디어 1분기 말부터 CMM DDR5 양산에 돌입한다라는 거고 CMM DDR5가 바로 SK가 만든 CXL 기반의 D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뉴스에 따라서 이제 CXL 기업들은 이제 드디어 살아나는구나 라는 기대감으로 강세였는데 그럼 도대체 말도 어렵네. HBM도 나 뭔지 이제 막 이해했는데 CXL은 또 뭐야? 막 이러시는 분을 위해서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CXL은 Compute Express Link예요. 그러니까 이 CXL 자체는 반도체 자체가 아니고 반도체를 연결하는 연결망입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허브 같은 거예요. 허브 같은 거라서 꼽으면 막 꼽혀. 막 이것도 꼽혀. 이것도 꼽혀. 이것도 꼽혀. 뭐 이런 거죠. CXL이.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확장을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꼽힌다. 이것도 꼽힌다. 멀티탭 같은 거지. 그러니까 메모리 이것도 꼽혀. 이렇게 되는 일종의 그 연결 장치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그 인터커넥트 표준 기술이 CXL이고요. 일종의 이거는 이제 PCIe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데이터 흐름의 병목 현상을 줄이고 시스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D램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이게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막 되게 그 HBM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삼성전자는 CXL로 막 이랬어요. 근데 아무도 안 썼지 그거를. 왜냐면 당장 급했기 때문이죠. 엔비디아 이런 데는 이 뭐야? 여기서 다 병목나네. 우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공을 던져줬더니 저기 가서 막 슬로우 스피드로 가고 있네 공이. 왜 그래? 길이 좁아져서 그렇구나. 내가 공을 10개를 던져줬더니 공이 나갈 구멍이 한 개밖에 없네. 그래서 이제 차선을 왕창 넓힌 거죠. TSV를 구멍을 막 뚫어가지고 막 1024개씩 뚫어가지고 한꺼번에 1000차선을 만들어가지고 나가게 한 게 HBM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나 더 붙여가지고 그 커넥터 기술로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보낸 거 빨리빨리 보내. 빨리빨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GPU 하나에 막 HBM을 여러 개 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지금의 AI 가속기죠. AI 가속기 뜨면서 그래서 CXL 확 죽어요. 이게 차세대 기술이야. 이러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됐던 상황인데 이제 다시 CXL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기판 주식들도 굉장히 많이 오르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오늘 그 실적 발표 오늘 그 뷰티 주식들도 오전에
5점부터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바로 오늘 그 큰 폭의 실적 향상을 보여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휴젤입니다. 뭐 향상이라기보다 잘하던 걸 그냥 꾸준히 잘했는데요. 잠깐 실적 보도록 할게요. 이 회사가 그 역대 최대 실적을 나타냈는데요. 연 기준으로 매출액 3,730억, 영업이익 1,663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한 16.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1%나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424억으로 45.8% 증가를 했고요. 4분기만 여기 보시면 요거를 또 따로 발라보면 매출액 982, 영업이익 466, 순이익은 407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실적을 냈고요. 그래서 주가가 막 줄다름 치면서 끝까지 꺾이지 않으면서 아주 그 최고 가격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회사의 그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장난 아니게 높아요. 지금 뭐 계산해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오겠습니다만은 980억 팔아가지고 460억 6억 남았으니까 마진율이 절반이죠. 절반이 조금 안 되는 40 몇 프로씩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이 회사에 대해서 다올의 박종현 연구원은 올해 중국 인마켓 점유율 확대 및 미국 상반기 출시에 따라 매출액이 24% 성장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위해조 연구원은 중국 톡신 매출이 시장 성장보다 약 2.3배 빠르게 성장해서 출시 2.5년 만에 점유율이 15% 달성했고 침투율이 현재 중국은 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 확장에 따른 매출 증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올해는 23% 매출 늘어난 4,628억, 영업이익은 38% 증가한 2,293억이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였습니다. 네, 지금 한국의 그 K뷰티가 굉장히 크게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오늘 뭐 클래시스, 파마 리서치 뭐 이런 등등 APR 이런 주식들이 뭐 대체적으로 다 좋은 양상을 보여줬는데 이쪽은 저희가 보니까 한국이 완전 선진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향후에도 관련된 그 매출 시장 증가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회사들 보니까 뭐 지금 미국에도 아직 진출도 안 한 거잖아요. 미국에 이제 진출한다는 얘기고, 남미도 이제 진출을 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거고, 중국은 추가로 확장하는 거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바이오하고 뷰티하고 이렇게 약간 짬뽕, 매운 짬뽕, 하여튼 짬뽕 돼가지고 나가는 이런 영역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역은 화장품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영역도 좋을 것 같아서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관세에 있어서도 자동차와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이런 쪽은 관세가 조금 면제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이 굉장히 빨랐죠. 네, 혼자 하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빨라지네요. 그리고 빨리 전달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의 시간을 너무 소모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뒷골을 자꾸 땡겨가지고 막 말이 이렇게 빨라지는 경향성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혼자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좀 재미가 없네요. 그쵸? 목도 마르고 그러네. 쉬지 않고 막 떠들었더니. 네. 자, 여러분 오늘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말도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